10분 안에 듣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인간들의 착취에 신음하던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켜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면 과연 그곳은 영원히 평화롭고 평등할 수 있을까요? 1945년 20세기 전 세계를 뒤흔든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과 권력의 타락을 한편의 날카로운 우화로 꼬집은 천재적인 걸작,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이 책은 영국의 한 평범한 농장을 배경으로 인간을 쫓아낸 동물들이 어떻게 또 다른 독재의 늪에 빠지는지를 소름 돋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권력이 통제를 시작할 때 평범한 대중들이 어떻게 눈과 귀를 닫게 되는지 그 씁쓸한 폭로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메이너 농장. 이곳의 동물들은 술주정뱅이 주인 존스 아래에서 매일 밤낮으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며 굶주림과 매질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농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늙은 수태지 메이저가 모든 동물을 소집합니다. 그는 인간이야말로 생산은 하지 않으면서 동물들의 노동의 결실만 빼앗는 유일한 존재라며 언젠가 올 자유를 위해 인간을 타도하는 혁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사상을 심어준 채 며칠 뒤 세상을 떠나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찾아옵니다. 주인 존스가 술에 빠져 농장을 방치하면서 동물들이 굶주리게 되자 배고픔을 참지 못한 동물들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분노한 동물들의 기세에 밀려 존스와 일꾼들은 농장에서 쫓겨나고 동물들은 마침내 그들만의 세상을 쟁취합니다. 농장의 이름도 동물농장으로 새로 바꾸게 되죠.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돼지들은 메이저의 사상을 발전시켜 동물주의라는 이념을 만들고 모든 동물이 영원히 지켜야 할 7가지 계명을 농장벽에 커다랗게 적어둡니다. 무엇이든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와 같은 절대적인 규칙들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주인에게 착취당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일한다는 기쁨에 동물들은 전보다 훨씬 열심히 일했고 수확량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묵묵하고 성실한 말 복선은 내가 더 열심히 한다 라는 좌우명을 외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을 이끄는 지도자 위치에 선 두 돼지, 스노볼과 나폴레옹 사이에 심각한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스노볼은 똑똑하고 달변가였으며 동물들의 노동을 줄여줄 풍차를 건설하자고 제안하는 등 농장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 나폴레옹은 과묵했지만 권력욕이 강했고 뒤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죠. 풍차 건설을 두고 전 농장 동물의 투표가 열린 날, 스노볼의 화려한 연설에 동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폴레옹이 숨겨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가 몰래 데려와 키운 사나운 맹견 9마리를 풀어 스노볼을 공격한 것입니다. 결국 스노볼은 피를 흘리며 농장 밖으로 간신히 도망치고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의 유일한 독재자로 등극합니다. 권력을 독점한 나폴레옹은 가장 먼저 동물들의 민주적인 회의를 모두 폐지합니다. 모든 결정은 자신이 내릴 것이며 의문을 제기하는 동물들에게는 사나운 개들을 으르렁거리게 입을 막았죠. 그리고 교활한 대변인 돼지인 스킬러를 내세워 교묘한 선동을 시작합니다. 스킬러는 과거 스노볼이 추진했던 풍차 건설이 사실은 나폴레옹의 아이디어였다고 말을 바꾸고 농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사고를 도망친 스노볼의 공작 탓으로 돌립니다. 동물들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스킬러의 화려한 말솜씨와 여러분, 존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라는 협박 앞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돼지들의 특권은 늘어났습니다. 돼지들은 더 이상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우유와 사과 같은 좋은 음식을 독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농장 벽에 적힌 7계명도 돼지들의 편의에 맞춰 은밀하게 수정되기 시작했죠.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은 돼지들이 인간의 집으로 이사해 침대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어느새 어떤 동물도 시트를 깔고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전보다 더 힘들게 일했지만 돼지들은 끊임없이 통계를 들이대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동물들을 세뇌했습니다. 그 사이 나폴레옹의 독재는 극에 달해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내비친 동물들을 스노볼의 첩자라는 누명을 씌워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 역시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로 교묘하게 수정됩니다. 농장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던 말 복서가 늙고 병들어 쓰러졌을 때 독재의 잔인함은 정점을 찍습니다. 나폴레옹은 복서를 병원에 보내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가 보낸 마차는 페마 도축업자의 마차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던 몇몇 동물이 이 사실을 알고 절규했지만 돼지들은 이내 복서가 병원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는 거짓말로 동물들을 기만합니다. 그리고 도축업자에게 복서를 팔아받은 돈으로 자신들이 마실 위스키를 구입하죠. 수많은 세월이 흘러 혁명을 기억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죽고 농장은 몰라보게 커졌지만 일반 동물들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반면 돼지들은 이제 옷을 입고 채찍을 들고 인간처럼 두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벽에 있던 7가지 계명은 모두 지워지고 오직 단 하나의 문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어느 날 저녁, 인간 이웃들이 동물농장에 초대되어 돼지들과 함께 술판을 벌입니다. 인간들은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을 교묘하게 통제하고 착취하는 능력을 극찬하고 나폴레옹은 농장의 이름을 다시 원래대로 메이너 농장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합니다. 창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물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카드 게임을 하던 인간과 돼지들이 서로 속임수를 썼다며 난투극을 벌이는데 이제는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지 오웰은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소련의 스탈린 독재 체제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인간이라는 독재자를 몰아냈더니 그 자리를 차지한 돼지들이 스스로 인간처럼 변해가는 과정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주는 진짜 무서운 경고는 돼지들이 아닌 남겨진 평범한 동물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돼지들이 계명을 바꾸고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기억을 의심하면서도 무비판적으로 순응했던 동물들,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며 맹목적으로 충성했던 복서의 비극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대중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결한 이상으로 시작된 사회일지라도 결국 또 다른 독재와 불평등으로 회귀하고 만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상사회에 대한 꿈이 어떻게 가장 타락한 지옥으로 변질되는지 보여주는 날카로운 우화, 동물농장이었습니다.